안녕하세요. 비공식 포코피아 건축 준전공자 미나유입니다. 여러분, 포코피아에서 나도 이번에 꾸미기 한번 제대로 도전해볼까? 하고 일단 지형부터 무작정 깎아내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그동안 이 섬에서 자연풍으로 집도 지어보고 하늘 위에 붕 떠있는 낭만 가득한 공중정원도 만들어보고 아늑한 숲속 나무 카페까지 다양하게 꾸며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시간을 통째로 갈아 넣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꾸미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손재주도 중요하지만 꾸미기 직전 필수 준비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놓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꾸미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체득한 꾸미기 전 무조건 챙기면 개이득인 필수 준비사항을 현실적인 꿀팁 위주로 싹 정리해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편하게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낭만 가득한 포코피아 건설을 위한 창조주의 필수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레시피와 디테일 식물 그리고 자판기 물 종류를 미리 넉넉하게 모아놓고 시작하기입니다. 가구만 있으면 되지 않냐고요? 노노! 이 자잘한 디테일들이 모여야 비로소 완성도가 뿜어져 나오는 법이거든요. 먼저 꽃이랑 레시피 수급 팁입니다. 포코피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꽃과 숲풀은 기본적으로 기본색과 고유색 딱 두 가지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유저가 똑같이 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본색, 유저마다 다르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게 고유색인데요. 저로 예를 들면 들판의 꽃은 핑크색이 기본색, 파란색이 고유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귀여운 숲풀은 핑크색이 기본색, 보라색이 제 고유색인 식입니다. 해안마을, 산지마을, 부유산마을도 전부 똑같이 마을마다 꽃과 숲풀 색상이 2개씩 있고 모든 꽃과 숲풀은 5개씩의 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섬에 없는 다른 색깔 꽃들로도 다채롭게 꾸미고 싶어지잖아요. 이걸 수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정착해서 애용하는 꿀팁은 이 숍의 오늘 한정 탭에서 씨앗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뜨는 씨앗들은 내 섬의 기본색이나 고유색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랜덤 색상들이 골고루 뜨거든요. 들판꽃과 숲풀 종류 그리고 색상까지 합치면 총 60종류가 된다고 하니까 꾸미기 시작하시기 전에 도감 채우듯 틈틈이 모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씨앗을 사서 심어놓으면 꽃은 하루, 숲풀은 이틀이면 금방 자라요. 물론 재배 스킬이 있는 포켓몬한테 부탁하면 꽃은 바로, 숲풀은 하루 만에 자라긴 하는데 솔직히 매번 포켓몬을 불러다가 부탁하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전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면 그냥 타임슬립을 하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키우는 편입니다. 식물 팁을 몇 개 더 드리자면 산지마을에 있는 박물관에서 네모난 정원수를 사진 찍어 복사하여 활용하고 3월 10일에서 3월 25일 사이에 솜털 이벤트를 통해 통통코어에게서 평화로운 꽃 씨앗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식물들도 활용해서 꾸며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타임슬립 할 때 오늘 한정에 뜨는 레시피도 무조건 같이 사세요. 여기에 진짜 요긴하게 쓰이는 레시피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가구 아이템은 돈이 아까워서 잘 안 사고 진짜 예쁜 게 보일 때만 하나쯤 사두는 걸 추천하지만 레시피만큼은 무조건 구입이 필수입니다. 수면 위에 뜨는 반짝이는 빛에서 나오는 레시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제 최애 테마인 자연풍 꾸미기의 핵심, 바로 초록색 덩굴과 작은 풀입니다. 꿈섬에 가보면 갈색 덩굴이 대부분이지만 망나뇽 인형 꿈섬에서는 초록색 덩굴이 정말 많이 깔려있거든요. 오면 웬만해선 싹 수거해 오셔야 합니다. 전 자연풍을 좋아해서 기본으로 한 묶음, 그러니까 99개 이상은 인벤토리에 쟁여두고 시작하는데도 중간에 모자랄 때도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팁을 드리자면 요 덩굴이랑 작은 풀은 전자부위의 회수하기 스킬로만 모을 수 있는 거, 뒤쪽 블록이 같이 잡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딱 덩굴이나 작은 풀만 선택된 상태에서 Y키를 길게 꾹 누르면 깔끔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이 풀, 이건 샐러드 종류 음식을 먹고 나뭇잎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꽃이 핀 물풀은 나오는 게 완전 랜덤이더라고요. 정확한 확률까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랜덤입니다. 그래서 전 어쩌다 한번 나온 이 꽃을 일단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왜냐고요? 레어 포켓 메탈 한 개당 하나씩 무한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레어 포켓 메탈이 아깝긴 해도 랜덤 확률에 목숨 걸지 마시고 나오면 무조건 복사해서 수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폭포나 온천, 용암 지형을 만들 때 필수인 자판기 물 팁입니다. 자판기에 나오는 음료 종류에 따라 다른 성질의 물을 편하게 깔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전기 없이 아니면 적은 전기로 자판기를 여러 대 돌리며 수급을 하던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진 않고요. 그냥 자판기 몇 개 툭툭 던져놓고 하루에 한 번씩 쏙쏙 뽑아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편한 방식으로 자판기 물을 미리미리 쟁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준비사항은 지난 영상에서 슬쩍 소개해드렸던 초특급 치트키인데요. 바로 수수께끼 안경을 활용한 아이템 복사 권법입니다.
포코피아에서 꾸미기는 하고 싶은데 나 인테리어 레시피가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초반부터 레시피를 모으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라리 포켓메탈을 넉넉하게 많이 모아두시는 걸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수수께끼 안경을 쓰고 다른 유저분들의 멋진 마을로 놀러 간 다음 내가 탐나는 아이템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냅다 카메라로 사진을 찰칵 찍어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섬으로 돌아와 포켓메탈을 지불하면 아주 손쉽게 그 아이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첫 꾸미기에 도전할 때는 이만한 꿀팁이 없거든요. 여기서 또 준 전공자만의 디테일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복사 기능을 쓸 때 아이템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재화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시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 일반 포켓메탈이 드는데요. 반면에 유실물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은 레어 포켓메탈이 들어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어 포켓메탈이 훨씬 안 나오는 귀한 몸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이 가구 진짜 감성 돋고 예쁘다. 싶은 아이템들은 대부분 유실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필드를 돌아다니시다가 반짝거리는 블록이 보이면 절대 귀찮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유실물을 미리미리 많이 모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복사하려면 포켓메탈이 애초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다 구해? 네, 가만 보니까 많은 민들레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고인물이신 것 같으니 짧고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켓메탈을 광속으로 쓸어 담는 법. 꿈섬에 가보시면 포켓메탈 블록들이 많이 보이는 지하 구역이 꼭 하나씩 존재하거든요. 그 지하에 입장하기 전에 일단 요리법 중에서 콩으로 만들면 완성되는 햄버거에서 감자를 추가해 만든 감자 햄버거를 입에 쏙 넣어줍니다. 이 감자 햄버거를 먹으면 블록 부수기 스킬이 무려 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대구리로 변신을 해줍니다. 그냥 앞뒤 재지 말고 미친 돌처럼 온 지하를 떼굴떼굴 구르며 블록들을 다 부수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원하게 구르고 나서 땅에 떨어진 포켓메탈을 수거해 오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인벤토리에 이 감자 햄버거를 평소에 많이 쟁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포켓메탈 조각을 많이 모았다면 이제 이걸 포켓메탈 주개로 구워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유저분들이 만드시는 게 자동화 공장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 포코피아 자동화 공장 만드는 법 검색해서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대생이 아니고 뼛속까지 철저한 문과생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회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만큼만 공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대생분들이 만든 자동화 공장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대기업 CEO 느낌이라면 제가 만든 공장은 주인장이 어느 정도 직접 몸으로 때워야 하는 1인 자영업자 느낌이거든요. 누추하지만 제 자영업 공장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개 공장입니다. 주개를 만드는 용광로를 한 곳에 많이 배치해두고 그 앞에 점화 스킬이 있는 포켓몬을 딱 대기시켜줍니다. 그 다음 용광로 안에 재료를 집어넣고 다음날로 타임슬립을 하면 얘네들이 시키지 않아도 밤새 주개를 아주 예쁘게 완성해 놓더라고요. 여기에 덤으로 어지르기 스킬을 가진 포켓몬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두는 서식지 공장도 돌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 주변의 재료들을 툭툭 떨어뜨리거든요. 나뭇잎, 덩굴끈, 실뭉치, 송, 점토, 꿀 등 포켓몬마다 주는 재료가 정해져 있으니 필요한 재료를 어지럽히는 친구들을 모아두면 수급이 아주 쏠쏠합니다. 아, 그리고 분류 스킬을 가진 포켓몬들이 이걸 자동으로 상자에 정리해준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전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일시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분류 스킬 활용법 마스터하신 능력자분들은 아래 댓글로 꿀팁 적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제가 섬 꾸밀 때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자영업 공장이 딱 2개 더 있는데요. 하나는 물감 수급 공장입니다. 꾸미기 할 때 물감이 진짜 많이 드는데 전 다른 섬에서 다양한 나무들 안경으로 사진을 찍어와 복사한 다음 종류별로 딱 3그루씩 심어줬습니다. 어떤 외국 유튜브 보니까 나무에 박치기 안 하고도 한 번에 수급하는 엄청난 공학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자영업자답게 털털하게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수급한 나무 열매들을 분쇄 스킬이 있는 포켓몬에게 맡기면 물감으로 슥슥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검은색과 흰색 물감은 특정 열매를 맡기면 랜덤하게 보너스로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물감을 원하시면 복분, 복슝, 베리 열매를 맡기시고 흰색 물감을 원하시면 과사, 리셈, 유루 열매를 맡기시면 됩니다. 이 조합만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물감이 꽤 빨리 아주 잘 모입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당근 공장입니다. 당근 공장도 자동화로 웅장하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역시 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제 수준
수준에서 이해한 만큼만 만들어서 열심히 노동 중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근은 마른 땅에 물을 줬을 때 나오는 플립에서 랜덤하게 쏙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보송보송 바위를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잔디 블록을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포켓몬 물 머금기 스킬을 사용해 한 번에 물을 주고 한 번에 당근을 수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당근은 진짜 꾸미기 전에 최소 80개 이상은 무조건 모아놓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포코피아에서 전자부여 스킬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가구 배치를 하다 보면 스태미나가 진짜 빛의 속도로 갈려 나가거든요. 이번 준비사항은 저도 이번에 눈물을 흘리며 완수해낸 미션인데요. 바로 각 맵당 환경 레벨 10 점령하기입니다. 환경 레벨 10을 찍는 순간 각 맵당 숍에서 얻을 수 있는 인테리어 레시피가 전부 해금됩니다. 추가로 하우징 키트도 무제한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우징 키트 무제한은 제 알 바 아니고 전 오직 레시피 전원 해금이라는 이 달콤한 보상 하나만 바라보고 지옥의 환경 레벨 올리기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환경 레벨 올리는 테크닉도 유저분들마다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포켓몬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서식지를 더 건설해서 새로운 포켓몬들이 섬에 더 많이 등장하도록 판을 깔아줬고요. 그 다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포켓몬들을 일일이 찾아가 원하는 아이템이나 음식을 바치며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포켓몬들이 요구하는 음식 중에서 단맛, 신맛, 매운맛 등 다양한 맛 퀘스트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맛별 야채와 과일을 참고해주세요. 전 구하기 제일 만만하고 쉬운 야채들 위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굳이 한 명 한 명씩 찾아갈 필요 없이 서식지에서 달콤한 꿀을 이용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이 달콤한 꿀을 적극 활용하며 포켓몬들의 온갖 까다로운 민원들을 해결하며 노가다를 뛰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 편집본으로 보시면 단 몇 초 만에 레벨이 금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4개의 맵을 전체 다 레벨 10으로 올리는데 꼬박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주말 8시간이 포켓몬들 민원 들어주다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감격스럽게 모든 레시피 구매권을 얻어내긴 했는데 제 통장 잔고로는 돈이 턱없이 모자라서 레시피를 아직 다 구매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킹받고 소름 돋는 비보를 하나 접했는데요. 이 환경 레벨이라는 게 10레벨을 찍었다고 고정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레벨이 떨어지면 힘들게 뚫어놓은 레시피 구매권이 도로 잠긴대요. 아니 이럴 거면 내가 8시간 동안 뭘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건지 순간 괜히 했나 싶어서 뒷목이 살짝 뻐근해졌는데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설령 나중에 레벨이 좀 떨어지더라도 설마 처음부터 다시 민원을 들어주는데 또 8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확실히 가구 배치부터 냅다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료며 재화며 환경 레벨까지 미리 탄탄하게 세팅해두고 시작하면 꾸미기 퀄리티와 정신건강에 수십 배는 이득이니까요. 여러분도 섬 갈아엎기 전에 이 창조주의 가이드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들 외에도 이것도 미리 준비해두면 진짜 편한데 왜 빼먹으셨어요? 하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포코피아 숨은 팁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알짜배기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잔뜩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훈한 정보 나눔으로 우리 민들레 분들의 집단 지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